이 절도 앞절과 마찬가지로 고유가 고유 벡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5장 6절에서는 이산동적 시스템을 통해서 생물학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 이 절을 통해서 공학 분야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물리적 또는 공학적 현상을 다루다 보면 시간 t에 따라서 변하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전기 회로상의 전류의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연립 선형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형태가 연립 선형 미방인지 그 기호 표기를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1, x2는 x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들은 전부 다 독립변수를 t로 하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라 가정하고요. A11, A12, A13 등과 같은 알파벳 A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들은 전부 다 상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1 프라임 t, 이것은 A11, x1t, 여기서 가로 안에 t를 써놓은 것은 얘네들이 전부 다 함수라는 뜻이에요. t를 독립변수라 해서 변하는 하나의 변수예요. 종속변수들입니다. 그리고 A12, X2t, A1n, XNT예요. 자, X1부터 X2, XN이라는 이 여러 개의 변수들이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다음 같은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는 보통 뭐라 표시를 하냐면 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라는 뜻에서 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라는 의미에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개 도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종속변수들 x1, x2, xn들은 독립변수가 t고 x1부터 xn은 다 종속변수들이잖아요. 이와 같은 종속변수들이 1차식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래서 구조 자체가 선형성을 만족하고 있어요. 선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를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개 도함수가 들어있고요. 모양 자체가 일개예요. 일개, 그리고 모양 자체가 선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형, 그리고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미분 방정식인데 수식으로 이제 선형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그 모양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여러 개가 연립되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배웠던 연립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여러 개가 연립되어 있는 것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마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2' equal a21 x1t, a22. 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연립선형 미분 방정식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연립 방정식들을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xn 프라임 t, an1 x1t, an2 x2t, ann xnt. 자, 이렇게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들을 n개를 결합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연립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립이란 말을 뒤에다 수식어를 넣어도 되고요, 앞에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연립 일개 선형 미방 또는 일개 연립 선형 미방 이렇게 보통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연립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한다면 그냥 개라고도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연립 선형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모양을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행렬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바꿔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행렬의 곱과 행렬의 상등 관계를 이용해서 이 식을 이렇게 다시 써보면 x1't, x2't, xn''t. 자, 여기는 x1t, x2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nt고요. 여기는 a11, a12, a1n, a21, 22, 2n. 그리고 이제 여기는 an1, an2, ann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행렬은 이 변수 앞에 있는 개수들로 구성되는 행렬이기 때문에 보통 개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x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보통 이제 x라고 이제 독립변수 이제 t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합니다. 얘는 개수들로 구성된 행렬이라는 뜻에서 그냥 알파벳 A를 써서 표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퀄, 여기는 잘 보세요. 오른쪽에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xt의 각각의 성분 함수를 미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x't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립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행렬로 표시하면 아주 간결하게 x't = axt로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더 간단하게 독립변수가 t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때 그냥 더 간단하게 x' = ax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또는 동차라고도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동차 연립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뭔가 다른 게 붙어 있으면 비동차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 절의 학습 주제는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연립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우리 학습 주제입니다. 우선 간단한 예를 아무거나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2003. 선생님이 임의대로 그냥 든 예문에 불과해요. 자, 이제 만약에 행렬 A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연립선형 미방을 이렇게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거꾸로 행렬 형태로 표시되는 연립선형 미방을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1't, x2't = 2003이고요. 자, 여기는 x1t, x2t예요. 자, 이제 행렬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은 행렬의 곱을 직접 풀어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은 자, 이제 x1't는 행렬 계산하니까 2배 x1t가 되고요. 밑에 것도 역시 x2't를 계산해 보면은 3배 x2t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으로 해볼까요? 자, 우리 이제 독립변수가 t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을 때 이제 간단하게 다음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x1'은 = 2배 x1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2'은 = 3배 x2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이제 1식, 요걸 2식이라 했을 때 1번식과 2번식을 만족하는 해들은 각각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식부터 먼저 볼게요. 미분한 것이 자기 자신의 2배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꼴은 미분한 것이 자기 자신의 상수배가 되는 것은 일식에서 자, x1은 다음 같은 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수꼴의 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x1이 2의 2t승이었을 때 이거 미분해 보세요. x1'을 계산하면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지수 다시 미분해야 되니까 2가 나오잖아요. 2의 2t승이 x1이었으니까 앞에 2가 있어요. 2배 x1. 그래서 x1'이 2배 x1이 되는 걸 만족하는 것은 이렇게 지수꼴의 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식으로부터 x1은 2의 2t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식을 살펴보면 x2의 모양은 자, 이제 이번에는 미분한 것이 자기 자신의 3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의 3t승이 있어요. 왜냐하면 x2가 2의 3t승이었을 때 얘를 미분해 보세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요.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3이 나오죠. 2의 3t승은 x2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3x2가 되잖아요. 자기 자신의 3배가 자기 자신의 도함수와 같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경우라서 여러분들이 미분적 분학을 공부한 상태니까 어렵지 않게 이런 꼴의 해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래 행렬은 이게 보다시피 대각행렬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다루기 쉽게 대각행렬부터 출발한 것뿐이에요. 만일 이렇게 대각행렬이라면 아주 손쉽게 해를 암산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쉽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x1이 2의 2t승, x2가 2의 3t승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x가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x는 여기 보다시피 x1t가 제1성분, x2t가 제2성분이니까 x1은 이거잖아요. 2의 2t승.
여기는 2의 3t승 이렇게 돼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물론 얘도 해가 됩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다가 C1배를 해도 이거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는 간단하게 2의 2t승만 놓고 계산했는데요. 이렇게 놓고 얘를 미분해도 2 내려오고 2 C1 2의 2t승인데 C1 2의 2t승이 결국은 X1이니까 2배 X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C1과 C2는 그냥 상수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C1과 C2를 더 넣고 나서 계산하면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같이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다음같이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2의 2t승이 들어있는 항과 그리고 2의 3t승이 들어있는 항을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전개했을 때 이걸 결합한 게 이거랑 같아지면 되니까 1, 0, 0, 1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의 해 모양은 이런 꼴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런 꼴의 모양에서 우리는 요 해를 편의상 x1이라고 번호를 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해를 편의상 x2라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x1에다 아무리 상수별해도 x2가 나오지 않으니까 x1과 x2는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상수계수를 갖는 연립선형 미방에서 행렬 A가 만약에 이와 같은 2차 정사각행렬이라면 언제나 1차 독립이 되는 해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두 개 해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얘처럼 n차 정사각행렬이라면은 그러면 반드시 1차 독립이 된 해가 n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1차 독립이 되는 해 n개를 x1부터 xn이라 한다면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즉 C1 여기 C1이에요. C1 x1 플러스 C2 x2 플러스 쭉 가서 Cn xn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때 상수계수를 갖는 제 n개 제차 연립선형 미방의 1개요. 1개고 이게 차수가 n차인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연립선형 미방 이렇게 한 번 미분한 거예요. 대신 여기가 n차 정사각형이라면 이런 독립이 된 해가 n개가 있어야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문을 들을 때 여기가 2x2 2차 정사각형렬로 예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독립이 되는 두 해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독립이 되는 두 해의 모양이 어떤 꼴인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하고 3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은 대각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대각행렬의 주대각선 성분이 바로 이행렬의 고유값이 되잖아요. 이행렬의 고유값은 2하고 3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고유값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연립선형 미방을 풀 때 해 모양 안에는 지수꼴의 요 지수함수 형태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지수 부분에 고유값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이 각각 뭘 나타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 2라는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에 대응하는 고유벡터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과 이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이 10벡터하고 01벡터는 2의 고유값과 3의 정정합니다. 2의 고유벡터와 3의 고유벡터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연립선형 미방이 주어져 있을 때 x' equal ax 꼴이라는 이와 같은 연립선형 미방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꼴의 연립선형 미방의 일반의 모양은 바로 C1 x1 더하기 C2 x2 꼴에서 각각의 해는 다음같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여기는 이제 람다 1 t승, 람다는 고유값입니다. 람다는 이 행렬 A의 고유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V1은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2의 람다2 t승이고 그 앞에는
V2예요. 람다 2에 대한 고유 벡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가 이런 꼴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록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쭉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일반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꼴의 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즉 V2의 람다 t승꼴의 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V는 바로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실제로 만약에 x 프라임 이퀄 ax 꼴에 해가 하나만 표시해 볼게요. V 그리고 2의 람다 t승꼴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라 가정했을 때 이 람다가 a의 고유값, v가 a에 대하는 고유값에 a의 고유값의 람다에 대하는 고유 벡터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라 할 때 고유값 고유 벡터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x 프라임은 자 이걸 미분합니다. 이거 람다하고 v는 상수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람다 v2의 람다 t승이 돼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요거 임으로 이렇게 씁시다. 이제 이 두 개의 결과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프라임 이퀄 ax는 x 프라임은 람다 v2의 람다 t승이고요. 그 다음에 ax는 v2의 람다 t승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얘를 우변으로 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2의 람다 t승이 공통하니까 묶어내요. 그러면 a v 마이너스 람다 v 이퀄 0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지수함수니까 절대로 0이 될 리 없잖아요. 0이 될 리 없으니까 양변을 나눠버릴 겁니다. 이거 행렬이 아니에요. 이건 지수함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이 아니니까 약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a v 마이너스 람다 v 이퀄 제로가 될 것이고 여기서 v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행렬의 분배 법칙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a 마이너스 람다 i v 이퀄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모양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 말이 곧 이거잖아요. 여기 다시 쓰면 넘기면 AV 이퀄 람다 V라는 얘기잖아요.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람다는 A의 고유값이 맞고 V는 람다에 대하는 고유 벡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A의 고유값이고 그리고 V는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상수계수를 하는 이와 같은 제차 연립선형 미방의 해는 이런 꼴이 맞다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고요. 실제로 이런 꼴이라 가정했을 때 고유값 고유 벡터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수계수를 하는 연립선형 미방의 해를 구할 때도 고유값 고유 벡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문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좀 더 일반화된 구조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 1번의 문제를 볼까요? 자, 다음 같은 전교 회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C1과 C2는 컨덴서를 나타내고요. R1, R2는 각각 이제 저항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회로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를 미분 방정식 형태로 바꿔보면 다음 같은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우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C1, C2는 컨덴서 C1, C2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R1, R2는 저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컨덴서 값과 저항 값을 다 알려줬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저항은 1옴으로 되어 있고요. R2의 저항은 2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덴서 C1엔 1페럿, C2는 0.5페럿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컨덴서 C1에 저장된 초기값이 5V이고 C2에 저장된 초기값은 4V라 한다면은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술을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연립방정식에다가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2 프라임 t x1t, x2t예요.
자, 이제 요 값을 계산합니다. 여기 문제에서 다 주어졌습니다. R1은 1, 5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만 쓰겠습니다. 따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의 역수니까 1이고요. R2가 2, 5으로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그리고 이것을 C1으로 나눠야 되는데 C1이 1페럿이에요. 그러니까 1로 나눠봤자 이것만 되네요. 그럼 얘는 1.5, 마이너스 1.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R2C1입니다. R2는 2옴이고요. C1은 1페럿이니까 이거 2예요. 2분의 1. 이거 두 개 곱하면 2예요. 2분의 1이니까 0.5. 자, 그 다음에 R2C2군요. R2C2. 0.52. 2 곱하기 0.5는 2분의 1이니까 1이에요. 1의 역수를 취해봤자고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R2C2. 요거는 똑같네요. 요거랑 요거는 부호만 만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모양 자체를 잘 보니까 X 프라임 이퀄 AX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 요 해 모양이 C1, V1, 2의 람다1 T승 플러스 C2, V2, 2의 람다2 T승 꼴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계수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기만 하면 충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의 고유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람다2 이퀄 0이라 놓고 풀어요. 자,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뺍니다. 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0.5, 1 이퀄 제로예요. 자,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자,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는데요. 자, 이제 계산하기 좋게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람다 플러스 1.5와 람다 플러스 1.5, 람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0.5니까 그냥 0.5예요. 이퀄 제로예요. 람다의 제곱 전개하니까 2.5 람다 플러스 이렇게 오면 1.5 곱하기니까 1.5에서 0.5를 빼니까 1이에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근해공식에다 대입해서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자, 이제 계산이 좋게 2분의 5는 이거 2.5는 2분의 5로 쓸 수 있잖아요. b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2분의 마이너스 2.5 플러스 루트 2는 4, 5, 25 마이너스 4니까 4분의 4, 4, 16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거 계산하면 4, 9가 되네요. 루트 4분의 9니까 2분의 3이네요. 다 계산하니까 2분의 3이에요. 자, 요것도 분수로 바꿔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분수로 바꿔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5. 자, 이제 그러면 람다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는 람다1, 또 하나는 람다2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플러스인 걸 먼저 할게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약분하면 1이네요. 마이너스 1을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이니까 마이너스 0.5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람다2는 마이너스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를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2예요. 자, 이제 마이너스 0.5하고 마이너스 2 두 개의 고유값이 구해졌고요.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를 구하려고 합니다. 람다1이 마이너스 0.5일 때 대하는 고유벡터를 계산합니다. 자, 고유값 고유벡터는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니까 낯설지 않을 거예요. 자, 고유벡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1을 여기다 대입을 하죠.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은 마이너스 0.5잖아요. 마이너스 0.5니까 1.5에서 0.5를 빼니까 1, 마이너스 1, 0.5, 1.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5니까 1에서 0.5 빼니까 0.5, 마이너스 0.5네요. 근데 이거 잘 보면 그냥 XY를 쓸게요. X1, X2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써서 표시한다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계산을 해보면은 행렬 불면 이거 똑같은 방정식입니다. 요 XY가 얘랑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고유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XY를 쓴 것 뿐입니다. 만약에 혼돈된다 싶으면 선생님이 다른 문자를 쓸게요. V1, V2를 쓰겠습니다. V1, V2를 써볼게요. 이거 첫 번째 방정식하고 두 번째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표시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V1-0.5 V2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것은 다시 한번 써보면은 V1 넘기면 0.5 V2 이렇게 돼요. 0.5니까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이제
V라는 벡터는 V1, V2로 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얘를 V1으로 이 같은 V를 쓰니까 좀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벡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왕 썼으니까 볼드체로 표시해 볼게요. 볼드체로 V1. 이 하나 더 있거든요. 람다1에 대한 고유 벡터 V1, 람다2에 대한 고유 벡터를 V2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문자고 이건 볼드체로 해서 벡터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1을 알파로 보면 V2는 여기가 2알파가 되면 되죠. 여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알파로 하면 V1이 알파가 되고요. 그래서 알파를 묶어내면은 1, 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 벡터는 제로 벡터가 돼서는 안 되니까 알파는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고유 벡터를 하나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0.5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1, 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람다2가 마이너스 2가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 때 고유 벡터 역시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0.5 앞에 말했으니까 플러스 0.5 여기도 0.5 그 다음에 여기 앞에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는군요. 자, 이제 여기도 똑같이 그냥 V1, V2로 써볼게요. 0, 0. 자, 이제 이거 행렬 풀어보면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은 두 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V1 플러스 V2 이퀄 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도 이게 볼드체로 벡터 형태로 V2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V2라 표시했을 때 자, 여기가 V1, V2라 한다면은 V2를 베타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V1은 넘기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베타 2를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물론 베타 2는 0이 아닙니다. 고유 벡터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람다 2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고유 벡터가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연립방정식의 해는 얘가 지금 2x2잖아요. x 프라임 이퀄 ax에서 a가 이 계수 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1차 독립이 되는 두 개의 해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얘가 V1, 얘가 V2예요. 그리고 얘가 람다1, 람다2로 되어 있으니까 이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모양은 C1, X1 플러스 C2, X2 꼴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 X1은 요거예요. V1, 1, 2, 2의 람다가 마이너스 0.5예요. C2, X2는 V2 마이너스 1 그리고 2의 람다 마이너스 2t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꼴의 일반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자, 문제에서 초이값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C1에 저장된 초이값은 5V였고요. C2 두 번째 콘덴서에 저장되어 있는 초이값은 4V였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T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T가 0일 때 V는 5V였었고요. C1 그리고 C2는 4V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런 꼴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였었으니까 이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T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0이 하는 모든 수 영성 1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여기다 T 대신 0을 대입하니까 C1 여기다 스칼라베를 해요. C1 2배 C2 그 다음에 덧셈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C2 플러스 C2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겠죠? 이 형성 1이고 두 개를 더해버린 거니까 스칼라베를 하고 더해버리니까 첫 번째 것끼리 더한 게 이거고 두 번째 것끼리 더한 게 이거예요. 얘가 뭐와 같아야 되냐면 이게 t가 0일 때 x값이었으니까 5, 4와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돼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변변 더해봅시다. 두 개를 변변 더해버리니까 두 개 변변 더하면은 C2가 지워지죠. 요걸 잘못 써놨군요. 2배 C1이었는데 이거 C2로 썼네요. 정정합니다. 이거 두 개 더해버리면 C2가 사라지고 여기서 3배 C1이 되는군요. 3배 C1은 이퀄 두 개 더하니까 9. 따라서 C1은 3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C1이 3이니까 여기 C2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자, 이제 다 됐네요. 초이값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찾아본 결과 x는 C1이 3, 그리고 여기 있어요. 1, 2, 2에 마이너스 0.5t승, 그리고 C2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2에 마이너스 2t승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전기 회로 문제와 관련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가 이런 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x, 여기 첫 번째가 x1이고 두 번째가 x2예요. 여기 x1과 x2를 각각 찾으라는 얘기였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이 x는 첫 번째가 x1t, 두 번째가 x2t거든요. 그 스칼라비를 다 해서 다시 쓰면 3, 2에 마이너스 0.5t승, 마이너스 플러스 2배 2에 마이너스 2t승, 이렇게 곱하니까 6, 2에 마이너스 0.5t승,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배 2에 마이너스 2t승이에요. 얘가 x1t가 되고요. 얘가 x2t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x1t하고 x2t를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좌표 평면에다 표시를 할 때 우리는 이 교재에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 V1이 요 빨간색 벡터 1, 2잖아요. 제1성분, 이게 x1, 이게 x2예요. 1,2. 자, 이제 여기 빨간색을 했으니까 똑같이 빨간색을 할게요. 1,2. 자, 요렇게 되는 벡터예요. 이것이 V1 벡터, 순서대로 말하면 1,2예요. x1 1, x2 2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V2는 노란색으로 표시했군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V2예요. 마이너스 1, 1입니다. 자, 이와 같이 돼 있네요. V1, V2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V1, V2 이 V1을 포함하고 있는 벡터를, 이 V1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하나 표시를 해보고요. 또한 V2를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V2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하나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사용하려고 하냐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시간이 계속 흐를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다뤘던 그 전결에서 시간이 계속 흘렀을 때 전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지수승이 있잖아요.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계속 흘러요. 이 전기 회로에서 시간이 계속 흘렀을 때, 그럴 때 t가 무한대로 하면 이게 마이너스 지수니까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x는 제로 벡터에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로 벡터라는 얘기는 여기도 제로 제로니까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보면 교재에 이거 화살표가 다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살표는 이제 이건 이제 V1, V2 벡터를 표시하기 위한 화살표였을 뿐이고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빨간색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상에서는 이렇게 원점으로 이 직선을 따라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V2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직선상으로도 역시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0.5인데에 비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얘도 t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얘도 t가 0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데 둘 중에 어느 벡터가 더 빠르게 0으로 갈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더 빠르게 원점에 수렴해지는 방향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V2 벡터가 있는 방향이 마이너스 2승이니까 훨씬 더 얘가 0으로 접근하는 속도보다 얘가 0으로 접근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원점에 수렴하는 방향을 찾으려면 요 V2 벡터가 있는 벡터 방향일 때 요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요 직선상에 있는 벡터들이 바로 가장 빠르게 원점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얘도 원점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이제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V2 벡터를 포함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1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수렴을 해요. 선생님이 이제 화살표의 길을 갖고 편의상 시각적으로 속도를 나타낸다고 가정할게요. 즉 이걸 길게 했으니까 빠르게, 이거는 짧게 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두 개의 직선 위에 있는 것은 명백하게 직선 경로를 따라서 원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점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나머지 점들을 잘 살펴보세요. 나머지 점들은요, 이
보라색 성분이 엄청나게 빠르게 원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 두 개의 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은 다른 평면상에 있는 점들 보세요. 자, 이제 다른 평면상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요. 여기 좀 X0가 있어요. 교재 보면 X0. X0를 잘 볼까요? X0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그림 갖고 설명할게요. X0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봐요. 교재에서 말했던 이 X0는 V1을 아마 여기 있군요. X0 값이 여기 보면 아까 여기 3배, 여기다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T가 0일 때 얻어지는 초기값을 그냥 간단하게 얘를 그냥 X0라 표시를 할게요. T가 0일 때 이걸 X0, 여기 나오는 X0예요. 5, 4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고 봤더니 T가 0일 때 2형성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가 빨간색 벡터, 요 벡터가 노란색 벡터인데 빨간색 벡터의 3배, 노란색 벡터의 마이너스 2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벡터를 3배 늘리라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그림사로 보면 둘, 셋. 여기쯤에 와 있다라 볼게요. 그리고 노란색 벡터는 방향을 바꿔서 2배 이렇게 있어서 여기예요. 따라서 이 두 개를 연결한 요 벡터,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게 바로 X0 벡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을 벗어난 다른 평면상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하고 봤더니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요. 그런데 얘가 0으로 가는 속도보다는 이쪽 성분이 0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선으로 이렇게 원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쪽에 영향을 받아서 더 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쪽 방향의 성분이 훨씬 더 빠르게 0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휘어집니다. 얘도 0으로 가긴 가는데 이쪽이 훨씬 더 빠르게 가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마치 이 많은 곡선들 입장에서 본다면 얘가 마치 점근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이 그림의 개형이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전기 회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학책 같은 데 보면 저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는 것이 많이 눈에 띌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저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무한대로 할 때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원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이 원점은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유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트랙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는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흡입점이에요. 흡입점. 원점으로 쫙 흡입하고 있는 형태가 돼서 흡입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인자 또는 흡입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제 1번의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비슷한 문제 예제 2번을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입자가 평면 위에 힘의 장 위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그것의 위치 벡터 x는 x' = ax라는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재차 연립 선형 미방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조건은 x0가 x0를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x0는 여기 있습니다. a는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a하고 x0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초기값 문제를 풀어보고 입자의 궤적을 한번 그려봅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수계수를 하는 연립선형 미방의 해를 구하는 문제는 이 계수 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순차적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뺍니다. 4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람다 이퀄 제로예요. 자, 이제 사이너스 방법으로 계산하죠. 4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죠. 마이너스 10 이퀄 제로예요. 정돈을 해보면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5람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람다가 됐고요.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람다 마이너스 6과 람다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군요. 자,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네요. 람다가 6하고 이걸 첫 번째라 보고 람다2는 마이너스 1. 자, 근데 조금 전에 풀었던 걸 둘 다 음수였었잖아요.
조금 전에 둘 다 음수였거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에요. 우리 앞줄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고유값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면은 안장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둘 다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은 바깥쪽으로 분출되는 분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 되면은 이걸 풀었을 때 안장점이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해를 마저 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람다1이 6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람다1이 6일 때 여기다 6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4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6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똑같잖아요. V1, V2로 합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행렬 풀어보면 두 개의 방정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다 약분해버리면 2V1 플러스 5V2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시 볼드체로 벡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V1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V1은 여기가 V1, V2인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다가 그냥 계산이 좋게 2알파를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알파가 되겠네요. 알파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5, 2와 같이 됩니다. 물론 알파는 0이 아닌 값이고요. 그래서 람다가 6일 때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구해졌습니다. 마이너스 5, 2로 표시가 됐어요. 같은 방법으로 람다2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겠습니다. 람다2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대로 또 대입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방정식이 똑같이 비례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약분하고 나면 이제 같아지니까 하나만 써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람다2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v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람다2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v1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2잖아요. 2v2 이퀄 제로예요. 2는 0이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고요. 넘기면 람다2와 람다1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유 벡터 V2라 쓴다면 V1, V2는 한쪽이 베타이면 다른 쪽도 베타가 되겠네요. 베타를 묶어내면 1,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베타는 0이 아닙니다. 자, 이제 람다2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V2는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해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x는 이퀄 c1, x1 플러스 c2, x2인데요. x1은 자, 고유 벡터 마이너스 5, 2 그리고 2의 6t승이고 c2 고유 벡터는 1, 1 2의 람다는 마이너스 1이었네요. 자, 이렇게 돼요. 여기서 c1, c2를 계산한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초기값이 이제 소수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계산을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또 책에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 C1, C2가 구해졌더라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모양을 보면 해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여기는 플러스 승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승이잖아요. 역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두 헤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이 직교좌표 요거를 이 평면을 위상평면이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 분야에서는 위상평면이라고 표현하고요. 위상평면상에서 나오는 것을 그래프를 조금 아까 그렸던 이런 그림이 있죠. 이걸 궤적이라 얘기를 합니다. 트라젝터리 궤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제 위상평면상에 우리가 궤적을 그려봄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했던 거와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1,1 벡터, 1,1 벡터 여기 있네요. 자, 얘가 V2, 얘를 V2, 얘 V1이라 놓겠습니다. V2 벡터는 1,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V1 벡터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X가 마이너스, X1이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플러스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대략. 그래서 여기가 V1 벡터는 마이너스 5,2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기 앞에 스칼라를 찾았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t가 0일 때 초기값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봤으니까 생각하고요. 이제 요 두 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빨간색 V2를 포함하고 있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노란색 V1을 통과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두 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t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는 빠르게 0으로 가지만 얘는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플러스 승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1, 1은 요
이 빨간색 벡터예요. 이 빨간색 벡터 방향으로는 t가 무한대로 할 때는 얘가 0으로 수렴합니다. 여기다가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이 직선축으로 해서는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V1 벡터 방향으로는 t가 무한대로 할 때 발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의 크기하고 요거의 크기를 비교하면 얘가 6이고 얘는 그 크기가 1이니까 얘는 발산하고 얘는 수렴하는데 얘의 크기가 훨씬 더 크거든요. 엄청 빠르게 발산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얘가 접근하는 속도보다는 얘가 발산하는 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다른 점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점들은 얘가 원점에 수렴하는 것보다 얘가 발산하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벡터가 있다면 이들의 1차 결합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얘가 0에 수렴하는 속도보다 발산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급격하게 원점에서 위에서 나갑니다. 원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위에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접근해 오고 이 직선 방향으로는 발산하고 나머지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이 원점은 새들 포인트, 안장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은 안장점이고요. 그것이 우리 교재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요, 이쪽을 따라서는 접근해 오고 있어요. 원점으로. 그리고 이쪽으로는 보다시피 발산을 해요. 이렇게 그림이. 그리고 이 근처, 여기는 지금 원점에, 여기 축에 아주 가까이 있는 점들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다시피 우회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회해서 지나갑니다. 그림의 모양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회하는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프 보는 방법 또는 그리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수계수를 하는 연립선형 미방의 해가 어떤 꼴인지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궤적을 찾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제 2번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